지금 그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이번 주 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도 정치 기상도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영입쇼, 인재 영입쇼, 일그러진 영입쇼,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소설을 패러디를 한다면 영웅적 대접을 하면서 이 영입을 했던 그 인사들이 여기저기서 다 사고를 치고 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를 말 것을. 이러려고 인재를 영입했나. 네. 지금 이제 민주당 어제까지 저희가 아마 오늘 또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오히려 더 피곤해 하실까 봐 오늘은 지금 말씀을 안 드렸던 조동연 서경대 교수 39살 육군사관학교 출신 여성, 아빠 찾아 산만리, 혼외자가 있는데 그 끔찍한 상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고 해서 더 일파만파 지금 일이 번지고 있는, 이제 이분도 인재 영입의 케이스였는데 1호 그것도 상임선대위원장까지 송영길 대표하고 동급으로 딱 앉혔는데 사고를 크게 친 거죠. 사고를 크게 친 거죠. 그다음에 김윤희라는 사람도 더불어민주당에 갔는데 알고 보니 더불어민주당 가기 전에 국민의힘을 계속 놓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인재 응모? 나 좀 받아주세요. 근데 이쪽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김윤희 씨라는 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야당 쪽에서도 그 함익병 씨, 피부과 원장이죠. 7시간 만에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했다가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재승, 비니좌, 비니 모자 쓰고 왜 또 청년층을 대변하는 공동선대위원장 됐는데 이제 이분은 그대로 지금 있는데 여당 쪽에서 계속 시비를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이런 그 일에 대해서 한 신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단계의 대처가 있다. 첫 번째, 이제 조동연 같은 경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딱 불거지면 의혹이 제기가 되면 첫 번째는 부인합니다. 아니다. 사실과 다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 안민석 오선 의원, 경기도 오산 안민석 의원이 그랬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의혹 제기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 버린 겁니다. 안민석 의원 여기에 대해서의 해명과 사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이게 바로 영입 사고, 인재 사고입니다. 사고를 쳐도 아주 크게 친 거죠. 처음에는 아니다. 혹은 언론이 왜곡했다. 참 언론이 만만하긴 만만한 모양입니다. 네. 언론이 왜곡했다. 이 두 가지. 그 몇 단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부인을 막 하다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중에 이제 부분적으로 사실로 확인이 되고 막 이러면은 세컨드 스테이지,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사퇴. 바로 사퇴. 뭐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날로 손절. 자진 사퇴의 형식을 취하지만 그냥 사퇴. 왜? 후보와 선긋기를 해야 되니까. 조동연 씨가 혼외자가 있건 없건 간에 그 일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 안 되므로, 불똥이 튀면 안 되므로 바로 손절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물귀신 작전. 어떤 일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영입 인재에 대해서. 야, 그러면 우리 당만 그런 줄 알아? 야, 너희 당 말이야.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너희 당 인재 영입 인재들 다 한 번씩 꺼내놓고 얘기를 해볼까? 뭐 노재승 씨가 말이 어떻다고 과거에 말을 했던 게 어떻다고 그러면 과거의 말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된다면 야 노재승 씨가 한 번만 사퇴를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10번쯤 사퇴했어야 돼. 이런 거죠. 원희룡 후보가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더라고요. 원희룡 지금은 총괄본부장이죠. 정책 담당 총괄본부장. 이제 그러면 또 그걸 민주당에서 맞받아 가지고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혼자는 못 죽겠다. 같이 죽자. 물귀신 작전.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번 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대선 국면에서의 그 여야 양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드러졌던 거는 다 영입 인재로 국민들을 감동시키기는커녕 영입 사고를 치고 말았다. 이러려면 이따 영입 인재 그냥 관두자.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이런 영입쇼 그만둘 때 됐다. 선거철 되면은 이 영입쇼 하는 것이 단골 메뉴였습니다. 단골 레파토리. 뭐 외연을 확장한다커니 뭐 변화의 이미지를 드린다커니 이러면서 이제 화제성이 요만큼이라도 인물이면 다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감투를 하나씩 씌워줍니다. 무슨 위원장. 아마 선거 캠프에 위원장이 한 200개 300개쯤 될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감투 씌워주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집에서 출근도 안 해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이 중앙일보 사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진 한 장 찍고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하는 일은 기왕에 선거대책위원회의 그 짜여진 조직에서 하루에 24시간씩 일해오던 그 사람들이 일은 하는 겁니다. 영입인사 뭐 1호, 2호, 3호, 4호 이 사람들이 일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이름만 내걸고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딱히 하는 일은 없으나 뭔가 있어 보이는 자리에 앉혔다가 선거가 끝나면 잊어버리곤 했다. 거칠게 말한다면 일종의 소모품이었다. 영입인사 뭐 인재 영입 1호, 2호, 3호 뭐 몇 호 뭐 소모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모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인재를 영입하면 그나마 비례대표 순번이라도 주지요. 그래서 잘하면은 나중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도 하지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인재 영입 인재들 소모품이랍니다. 선거 끝나면 다 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그냥 형식적인 감투 하나 씌워주고 기자들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신문에 한 줄 나오고 땡! 이거 그만두자. 정말로 능력이 검증이 되고 정말로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이제 그만두자. 우리나라 정치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가벼운 구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굳이 이제 위아래를 따져 본다면 이준석 당대표, 그다음에 상임선대위원장, 그 선대위에서 넘버 2인 겁니다. 맨 위에가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두 번째가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겸 당대표 겸 총괄 홍보미디어 담당 본부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그냥 본부장이거든요. 정책 담당 총괄 본부장. 근데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한테 반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잠깐 와봐. 어이, 이준석 잠깐 와봐. 그랬더니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개인 사이트에서 이 청년의 꿈이라는 사이트에서 청문홍답, 청년들이 물으면 홍준표가 대답한다,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회사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높은 직에 어린 분이 있으면 반말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직급상 저 밑에 있으면 나이 어린 상급자한테 반말을 쓰냐? 하물며 일반 회사도 그럴진데 대한민국 공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아무리 원희룡이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이준석한테 반말 쓸 수 있냐?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의원이 버릇이 없다. 원희룡 본부장한테 하는 말이죠. 버릇이 없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원희룡 지사님하고 나하고는 격없이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로 홍준표 대표님이 워낙 저에게 깍듯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홍 대표님이 당의 대표를 2번 지내셔서 당의 엄격한 위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원희룡 지사님의 격없이 소통하는 관계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랬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지난 10년 동안 형 동생 비슷하게 지내면서 반말로 싸워왔다면 이제 기자 앞에서 본부장이 상임선대위원장한테 반말 써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형식이 내용을 규율함으로 사석에는 어떨지 몰라도 공식 석상에서는 이 조직도상 윗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때 아닌 설화를 지금 크게 겪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호남을 3박 4일로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전라북도 전주에 가서 뭐 청년 토크쇼, 토크 콘서트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하다 힘드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이게 나중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 이재명 후보 박근혜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는 거요 그러자 이제 거기에다 해명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엄청난 설화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러자 인터넷 공간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계속 패러디를 하는 겁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 존경하는 문재인님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참 적나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렇게도 말 바꾸기를 할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면 서민을 섬기겠다고 했더니 진짜 섬기는 줄 알더라. 존경하는 호남 여러분 했더니 진짜 호남을 좋아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과 원팀이라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크크크크. 부동산 잡겠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크크크크.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문재인 정부 정책을 좀 비판했더니 진짜 비판하는 줄 알더라.
내가 비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비천한 집안인 줄 알더라. 이런, 거기에 이제 앞권은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 이재명의 모습이다. 카멜레온은 저리 가라 하게 말을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뒤집었다가 바로 세웠다가, 그리고 끝없는 비아냥,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이양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옮겨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존중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고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조국 사과한다고 했더니 진짜 사과한 줄 알더라. 국토세 철회한다고 했더니 진짜 철회한 줄 알더라. 검사 사칭했더니 진짜 검사인 줄 알더라. 깨끗하게 살았다고 했더니 진짜 깨끗하게 산 줄 알더라. 이재명은 합니다 했더니 진짜 하는 줄 알더라. 그러다가 이양수 대변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말씀입니다. 이름은 진짜 맞습니까? 이재명 이름 석자는 진짜 맞습니까? 이재명입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이재명인 줄 알더라. 거기까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